안녕하세요. 이너선 레이키 추현숙입니다. 오늘은 요 며칠 제가 내면 아이 작업한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면 아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상징적인 원형들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우리 가정 환경에서 또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을 때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감정적,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울고 있는 아이, 버려진 아이, 절망하는 아이, 연약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 동안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다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운 감정들, 또 때로는 슬픈 감정들, 알 수 없는 나의 헛헛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돌보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또 이 감정들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감정들이 계속 지속되면 일단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항상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음 침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잘 살고 싶은데 늘 돈도 없고 이렇게 빈곤의식, 이혼하는 것, 또 우리가 질병, 만성 두통,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표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돌보지 않았을 때 나는 현상이 몸이 제일 많이 아픈데요. 그래서 병원을 제일 많이 찾죠. 사실은 마음을 좀 돌보고 나를 돌볼 수 있으면 그렇게 잦은 병원을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면 아이는 그래서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하느냐 이제 많이 여쭙는데요. 재양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 안의 아이를 잘 돌보는 재양육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만의 책임이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 왼손 내면 아이로 글을 쓰고 오른손으로 성인 자아가 내면 아이 감정을 알아주면서 이렇게 글 쓰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내 안에 있는 분노, 화 이런 감정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표출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쉬지 못하고 놀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를 해준다든가 또 하고 싶었던 거를 좀 해준다든지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또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기를 이제 돌봐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면 아이 공부를 하고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돌보는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안에는 버려질까 두려운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절망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엄마가 저를 굉장히 칭찬하지 않고 어, 혼을 많이 내셨어요. 예의를 지켜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뭔가 아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푸시하면서 저에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계속 저한테 감정적인 정서를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하셨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얼음땡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그래서 뭔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있고 나오지 않고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어릴 때 행동을 하냐면 자주 아팠어요, 제가.
많이 "내가 아픈 걸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줘."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그 아픈 아이를 돌보지 않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럴 때 아이가 이제 받는 감정적인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치유를 한다고 계속 해도 늘 있는 그 공허함, 헛헛함, 외로움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면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아서 그 헛헛함과 감정적인 것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썼던 생존 기술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되니까 이 아이는 엄마 비위를 맞추고 엄마 눈치를 살피고 엄마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애 어른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칭찬도 못 듣고 절망하는 아이가 되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파야지만 이 엄마가 나를 잠깐이라도 돌봐주니까. 그래서 제가 생긴 그 기술들이 마더링이라고, 이렇게 제가 남들한테 잘 해주고 제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생존 기술이 생겼고요. 또 위치성이라고, 내가 잘났어, 내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런 위치성을 발휘하면서 잘난 척을 하고, 그런 생존 기술들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제가 욕먹고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싫은 아킬레스건이 있죠. 그 아킬레스건 앞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열심히 사는 거를 빛의 태도로 보이지만 그 뒷면의 그림자에서는 계속 판단하고 비난하고 분별하는 이런 패턴들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모든 저의 어떤 이슈들이 산산조각 나면서 내면 아이 치유하면서 저의 이 가족 템플릿 안에서 생긴 저의 생존 기술들, 또 저의 이런 치유 이슈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작업을 했죠. 한 5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깊이 들어가면서 저를 해체하는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투명하고 뭔가 좀 껍질이 벗겨진 것 같고 심플하고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책도 하고요. 산책 나가서 청둥오리랑 이야기도 하고요. 저를 좀 돌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일은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생존 이 기술을 쓰지 않고 유능해지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고. 그래서 '아,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앞으로 21세기 치유 트렌드는 내면 아이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내면 아이 치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아이에게 레이키 심볼 하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레이키 심볼 하스를 보내드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도 잘 돌볼 수 있게 레이키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재양육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면 아이는 누구나 있는 겁니까? 네, 우리 모든 성인에게는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자체가 아이들이죠.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그 안에 다른 아이가 살게 되죠. 그래서 내면 아이 치유 경험한 힐러들을 찾는 게 제일 좋고요. 내면 아이 치유를 해본 힐러들이나 치유가들이 이 작업을 같이 동행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근데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잘 옆에서 소프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면 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혼자 앉아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왼손에 내면 아이를 불러내고 오른손에 성인 자아를 불러내는데, 우리가 왼손을 쓸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손은 무의식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삐뚤삐뚤 빼뚤빼뚤하게 쓰면서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적어 보시면, 그 아이가 처음에는 화내는 감정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요. 그리고 뭐 싫어, 꺼져, 뭐 보기 싫어, 너 나 몰라 했잖아. 막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보호하는 부모 성인자가 미안 미안, 그때 나도 몰랐어. 정말 내가 미안해.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피드백을 쓰면서 자기 안의 아이를 이렇게 불러내면서 꺼집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